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6일 매일신문 27면 오늘의 제목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창용 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경제 실패로 세수 손실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을 것이다. 2015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다. 이젠 문 정부가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최소 10조 3천억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적자 추경이다. 문재인이 던진 말은 4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은 나라빚을 내려는데 거침없다. 지난해 정부 예산을 9.5% 정액했고 또 올해 이보다 9.3% 늘렸다. 2017년 401조의 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512조까지 치솟았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4배에서 5배 웃돈다. 일자리 보편적 복지와 같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풀어 해결하려 들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쓸 때는 많으며 빚을 내어 수밖에 없다. 올 예산의 중에서 빚이 60조 2천억 원이다. 지난해 연말 불용 예산을 남기지 말라고 각 부처를 닥달하기까지 했다. 예산을 허투루 쓰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금이 그렇다. 진작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 지금과 같은 때에 쓰면 될 터인데 대규모의 적자 추경을 불가피하다. 또 빚으로 때워야 한다. 메르스 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591조였던 국채가 추경을 더하면 815조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660조이던 나라빚이 3년 만에 150억 조 원을 더 늘렸다. 국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건전 재정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GDP가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를 불문율처럼 지켜온 마지노선이다. 이를 언급했던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4년 전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2017년 34%였던 비율이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는 41%로 치솟는다. 대통령은 이를 허물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세금이라도 잘 거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3년을 지속적으로 경제의 추락, 세수를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 목표 1조 3천억 원이 줄었다. 올해는 더하다. 1월 세수만 지난해에서 6천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의 영향도 받기 전이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0년 내 최악이었다. 올해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0.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면 세수 감소에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문재인은 빚을 내서라도 추경 효과를 기대하는 빛이 역력하다. 하지만 비판론이 더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내리 4년 추경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다. 이번 추경도 나라 빚만 늘고 기대를 저버려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선거 후 정세를 통해 경제 악순환을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다. 세금을 덜 풀어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설상가상이다. 건전 재정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제 빚으로 버티는 나라가 됐다. 나라 빚은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현 세대가 당대에서는 과도한 빚은 미래의 세대에게는 폭탄이다. 물론 그 폭탄이 터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재인의 미래 세대의 빚더미에 앉는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오늘은 내용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창용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